네, ENC 창업 아카데미 첫째 1일차 창업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아이템과 어떤 사업 비전을 가지고 준비를 하실 텐데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업을 해야지 가능할지, 앞으로 유망할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본인마다 특색이 있고 본인이 해왔던 캐리어와 강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은 다 배제하고 그거를 다 맞춰서 똑같은 상황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을 다 배제하고 일반적인 개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처음에 사람들이 제일 쉽게 생각하는 게 장사죠. 장사, 물건을 띄어다가 물건을 파는 그런 장사를 가장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장사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죠. 하지만 누구든지 시작은 쉽게 할 수 있어요. 진입장벽은 굉장히 낮습니다. 진입장벽은 굉장히 낮은데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이 장사죠. 그래서 그것보다 조금 더 진입장벽이 높은 부분이 돈을 투자해서 점포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게 되는 식당 부분이죠. 식당, 밥집이나 해야지, 분식집이나 해야지, 레스토랑이나 해야지. 이런 것들이 쉽게 생각을 하는데 이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 진입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공이나 큰 돈을 벌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보다 좀 더 리스크를 가져간다 그러면 서비스 사업에 진출하는 부분이 있죠. 각종 서비스를 뭐 프랜차이즈로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한다든지 택배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해서 서비스를 하는 거, 용역이라든지. 근데 그런 부분보다 좀 더 리스크를 가지면서 사업이라는 걸 하려고 그럴 때 보통 하도급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기업체나 제조업체에서 나올 경우에 그 하도급 업체랑 제휴해서 하도급 또는 제하도를 받아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자도급 부분이 그 다음에 진입장벽이 조금 더 높지만 좀 더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보다 좀 더 사업이란 걸 해보고 싶다 그러면 제품을 제조하게 되죠. 그리고 제품을 제조해서 하면서 하다 보면은 기존의 제품이 아니라 자기만의 제품, 자기만의 아이템을 가지고 신규 제품을 제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규 제품을 제조해서 개발을 해서 제조하는 때까지 그 사업 영역이 확장하게 됩니다. 장사에서부터 식당 서비스, 도급 제조, 제품 제조, 제품 개발까지 과정이 점점점 진입장벽은 높아지죠. 대신 수익성은 점점점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자기만의 제품, 자기만의 서비스를 런칭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많이 가게 되죠. 하지만 리스크도 같이 증가합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베네핏이라는 원칙을 그대로 따라서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제품 개발 위까지 올라가면 여러분들은 성공이라는 꿀맛을 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겠죠. 이런 과정까지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련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요즘 뭐가 핫한 이슈일까? 라는 걸 간단히 생각해 보십시오. 뭐 뉴스에서 뭐가 나온다. 단편적인 부분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마시고요. 1개월이면 1개월, 1년이면 1년 동안 뉴스에 나오는 굵은 볼릭체로 되어 있는 단어들을 다 직접 모아 보십시오. 다 모아서 쭉 나열을 해보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2013년도, 14년도 초까지, 13년도부터 14년도 초까지 뉴스나 이런 인터넷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을 이렇게 모아 본 겁니다. 안전한 먹거리, 빅데이터, 중국, 프랜차이즈, 먹거리, 연료, 공해, 우주, 천연재해, 핵, 소셜 이런 단어들이 2013년도부터 2014년도 초까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되죠. 많이 등장한다는 이유는 사람들이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쪽 부분에는 파생되는 시장이
계속 발달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올지를 잘 고민하셔야 됩니다. 물론 기존에 나와 있는 단어를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올지를 고민해서 찾아가는 것도 여러분이 한 사업 기획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팩트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IT 서비스 얘기를 간단히 해볼까요? IT 서비스 부분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네이버, 다음, 야후, 구글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대부분 검색이나 채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검색이나 채팅으로 시작했던 그런 사이트들이 점점점 컨텐츠가 쌓이면서 포털이라는 개념으로 올라갔고요. 포털이라는 개념에서부터 점점 돈이 되는 전자상거래까지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포털까지만 해도 이 수익성은 없었어요. 수익성이 없었지만 전자상거래가 넘어가면서부터 거기선 굉장히 수익성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서 게임이라는 새로운 아이템이 접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페이스북에서도 게임이라는 콘텐츠가 있고요. 그 카카오톡에서도 게임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이슈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그 사업으로서 곽광을 받으면서 그 다음에 나온 게 소셜 네트워크라는 그 이슈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SNS 처음에는 TGIF, T는 트위터, G는 구글, I는 아이폰, F는 페이스북. TGIF라는 단어로서 이슈가 많이 있었고요. 제가 2011년도인가요? 그때 그 업무 백화점에서 강의를 했을 때도 TGIF 과정을 강의를 했던 거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TGIF 또는 기프트, GIFT 단어는 똑같죠? 예, 같은 걸 가지고 강의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소셜 네트워크라는 단어가 이슈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셜 네트워크는 단순히 커뮤니티가 아니라 그 다음에 활용을 해서 비즈니스 연결되는 그런 사업이 많이 발생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IT 서비스 부분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IT 서비스 말고 커피 전문점 한번 볼까요?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커피점 그러면 자댕이라는 데가 가장 큰 이슈로 있었습니다. 자댕이라는 데가 뭐 이대 앞에 있는 자댕이라든지 그런 데서 굉장히 그 커피 전문점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처음 이슈가 되면서 많이 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홀리스 커피가 나타났었고요. 그 다음에 더 카페 점점 그 새로운 개념의 아이템들이 발달이 됐죠. 그리고 이제 또 소규모로서 프랜차이즈로 쭉 나오는 부분 이디야라는 커피숍. 이디야는 기존에 있는 커피숍이 대형으로 간다고 했을 때 이디야는 소규모로서 다점포로 정작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홀리스를 같이 창업했던 김도균 사장이 홀리스에 나와서 다시 만든 타멘탐스가 이때쯤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그 카페베네가 프랜차이즈의 그 한 획을 그었죠. 카페베네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대주주가 추풍령 감자탕의 오너입니다. 추풍령 감자탕의 오너가 커피 사업을 한다고 뛰어들었을 때 30억을 추풍령 감자탕에서 그 가지고 가지고 시작을 했죠. 그랬을 때 커피 업계에서는 2단화로 찍혔습니다. 커피도 모르는 사람이 커피 사업을 한다고. 그때 이 카페베네가 굉장히 늘어나 800개 이상 1000개까지 갈 수 있었던 그 이슈는 추풍령 감자탕이라는 프랜차이즈를 하면서 밀어붙이고 프랜차이즈 오픈하는 거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커피에 접목을 했던 얘기죠. 그래서 카페베네는 초기에 여러분들이 그 아실지 모르겠지만 커피를 선전하는 게 아니라 커피의 문화를 선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니스리 나와서 뭐 그 뉴욕 스타일의 커피 뭐 180도에 15분, 178도에 15분 30초 로스팅하는 시간 이런 걸 가지고 이슈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커피 업계가 아닌 사람이 접목해서 굉장히 커갔던 게 카페베네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슈가 되는 부분이 디초콜릿입니다. 그 디초콜릿이라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마케팅 책에도 어떤 책에 보면 그 국민소득 3만 불 때가 되면 초콜릿 사업을 해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디초콜릿은 다크 초콜릿을 같이 파는 커피 전문점이고요. 압구정동에 있는 그 디초콜릿 초콜릿 본점에는 단일 매장으로서 전국 1위를 몇 달, 1년인가 2년 동안 계속 유지했던 굉장히 큰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초콜릿은 그 인터파크에서 인수해서 지금 계속 그 매장을 늘려가고 있고요. 이렇게 커피 전문점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트렌드와 이런 변화가 있으면서 발전하고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계속 바뀐다는 거, 트렌드가 바뀌고 계속 연구하고 찾아가야 된다는 걸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이 두 가지 예를 보여드렸어요. 그러면 심부름 서비스 센터를 한번 볼까요? 한 95년도가 처음 만들어진 게 애니메이라고 있었습니다. 애니메이라는 거는 그 전화해서 당신이 원하는 거 뭐든지 다 해준다는 얘기죠. 와서 못 하나 박아주세요. 장롱 좀 옮겨주세요. 그래서 구로 디지털 단지에 사무실을 내면서 처음 시작을 했고요. 은근히 이용객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대신맨이라는 부분이 나왔어요. 대신맨은 뭐든지 대신해 줍니다. 뭐 아빠 역할도 대신해 주고 어디 가서 맞벌이 하는 부부들이 학교에 엄마들이 가서 애들 학교에 가서 봉사하는 시간도 대신해 주고 이런 대신맨이라는 게 나왔고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배달의 민족 이런 것까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해주세요. 셔틀맨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계속 발전되면서 또 뭐가 나왔냐면 여기요라는 게 나왔었죠. 여기요는 자생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그런 그 심부름 서비스 부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딜리버리 히어로라고 유럽에서 성공한 그 심부름센터 모델을 가지고 한국에 런칭을 한 겁니다. 40억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여기요라는 사이트를 만들고 어플을 만들어서 딜리버리 히어로가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최단 기간에 많이 올라갔던 부분이죠. 이렇게 그 심부름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시스템을 받쳐주고 새로운 아이템이 추가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 두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세 번째 시간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